여러분, 오늘 시장에서 가장 강하게 눈길을 끈 종목 중 하나 바로 3일 CNS입니다. 많은 분들이 오늘 이 종목을 보면서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그냥 풍력 테마 붙어서 하루 상한가 간 거 아니야? 계약 하나 나온 건데 이게 이렇게까지 갈 일이야? 단타로 하루 먹고 끝나는 종목 아니야? 그런데 저는 오늘 이 종목을 그렇게 가볍게 보면 안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3일 CNS는 단순히 뉴스 한 줄로 급등한 종목이 아니라 해상풍력 공급망 안에서 자기 자리를 만들고 있던 회사가 최근 수주 누적과 정책 변화가 겹치면서 본격적으로 시장의 조명을 받기 시작한 케이스에 더 가깝기 때문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3일 CNS가 어떤 회사인지, 왜 지금 시장이 반응하는지, 이번 계약이 그냥 단발성 재료인지 아니면 중기 스토리의 시작인지, 그리고 투자자 입장에서 어떤 포인트를 봐야 하는지 차근차근 풀어보겠습니다. 1. 오늘 주가가 왜 터졌는가? 출발은 명확합니다. 3일 CNS가 두산에너빌리티와 해상풍력 관련 하부 구조물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는 소식이 나왔고 시장은 여기에 즉각 반응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납품 지역은 전남 영광군 해상, 계약 기간은 2026년 3월 24일부터 2027년 9월 15일까지 그리고 계약 규모는 최근 매출의 26.5%에 해당하는 수준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단순히 계약이 나왔다가 아닙니다. 시장 입장에서 더 중요한 건 이 계약이 작은 회사의 체질을 바꿀 수도 있는 크기라는 점입니다. 3일 CNS의 2024년 매출은 약 2,213억 원, 영업손실은 약 17억 원, 당기순손실은 약 20억 원 수준이었습니다. 즉, 적자 상태였던 회사의 최근 매출의 4분의 1이 넘는 대형 수주가 들어온 겁니다. 이러면 시장은 단순 테마 반응이 아니라 실적 턴어라운드 가능성을 먼저 보기 시작합니다. 쉽게 말하면 풍력이라서 올랐다가 아니라 풍력 수주가 실적 개선 기대까지 붙여버렸다. 이렇게 봐야 한다는 겁니다. 2. 3일 CNS는 원래 어떤 회사인가? 3일 CNS는 원래 시장에서 아주 화려한 성장주 이미지의 회사는 아닙니다. 콘크리트 파일,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철구조물 제작과 설치 등 건설 기초 인프라 쪽에서 오래 버텨온 회사에 가깝습니다. 쉽게 말하면 겉으로 잘 보이지 않는 구조물, 뿌리, 기반을 만들어 온 회사입니다. 이런 회사가 해상풍력에 들어가면 어떤 그림이 되냐? 의외로 잘 맞습니다. 해상풍력은 발전기만 중요한 산업이 아닙니다. 실제로 돈이 많이 들어가는 곳은 바다 위에 발전기를 세우기 위한 기초 구조물과 하부 구조물입니다. 그리고 3일 CNS는 바로 그쪽, 즉 트랜지션 피스와 같은 해상풍력 하부 구조물 영역에서 존재감을 키워온 회사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풍력은 좋은 테마라고 해서 아무 회사나 수주를 따는 산업이 아닙니다. 바다 위 구조물은 제작 정밀도, 용접 품질, 내진 설계, 납기 대응 능력 같은 게 실제 수주 경쟁력으로 직결됩니다. 3일 CNS가 최근 일본 카타가미 프로젝트를 수주할 수 있었던 것도 바로 이런 역량을 인정받았기 때문입니다. 즉, 이 회사는 그냥 풍력 관련 이름만 붙은 회사가 아니라 실제 해상풍력 구조물 제작 레퍼런스를 쌓아온 회사라는 점이 핵심입니다. 3. 이번 계약이 더 크게 보이는 이유. 오늘 계약 하나만 떼어놓고 보면 좋은 뉴스 정도로 끝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흐름까지 같이 놓고 보면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3일 CNS는 지난해 12월에도 일본 해상풍력 발전 카타가미 프로젝트 관련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계약 금액은 약 769억 원, 최근 매출 대비 34.8% 규모였고 JFE 엔저니링 코퍼레이션과 계약한 내용입니다. 이것만 봐도 이미 시장은 알 수 있습니다. 3일 CNS는 오늘 갑자기 해상풍력 회사가 된 게 아니라 이미 해외 프로젝트까지 수주한 상태에서 국내 대형 발주까지 연결되고 있는 단계라는 겁니다. 그리고 전자신문 보도를 보면 3일 CNS는 국내 첫 대규모 해상풍력 사업 가운데 하나로 꼽히는 나궐 해상풍력 프로젝트 384MW에서 트랜지션 피스 64기를 성공적으로 제작 공급한 경험도 갖고 있습니다. 여기에 전북 서남권 해상풍력 단지의 풍황계측기 유지관리 경험까지 언급됩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첫째, 실적만이 아니라 레퍼런스가 쌓이고 있다는 뜻입니다. 둘째, 국내 프로젝트 경험이 일본 수주로 이어졌고 다시 이번 영광 해상 쪽 계약으로 이어지는 그림이 만들어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셋째, 이 회사는 이제 풍력한다고 말하는 회사가 아니라 풍력에서 실제 납품 실적을 만드는 회사로 봐야 한다는 뜻입니다. 4. 두산에너빌리티와 연결됐다는 의미. 이번 계약 상대가 두산에너빌리티라는 점도 그냥 넘기면 안 됩니다. 두산에너빌리티는 작년 말 영광야월 해상풍력발전소 EPC 계약을 약 5,750억 원 규모로 수주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전남 영광군 나궐면 해상에 8MW급 해상풍력 발전기 13기를 설치하는 사업이고 준공 목표 시점은 2029년 3월입니다. 즉 두산에너빌리티가 큰 EPC 틀을 잡고 그 안에서 3일 CNS가 하부 구조물 공급을 맡는 그림이 나온 겁니다. 여기서 시장은 두 가지를 봅니다. 하나는 이번 계약이 단순한 일회성 납품이 아니라 대형 해상풍력 EPC 체인 안으로 들어간 신호일 수 있다는 점입니다. 또 하나는 3일 CNS가 향후에도 국내 해상풍력 프로젝트가 늘어날수록 반복적으로 이름이 나올 가능성이 생긴다는 점입니다. 물론 이걸 지금 당장 무조건 연속 수주라고 단정하면 과장입니다. 하지만 적어도 시장이 기대를 붙이기에는 충분한 연결고리라는 건 분명합니다. 5. 지금 시점이 더 중요한 이유 해상풍력특별법. 이번 급등을 계약 하나로만 보면 절반만 보는 겁니다. 나머지 절반은 정책환경 변화입니다. 정부 브리핑에 따르면 해상풍력법이 2026년 3월 26일부터 시행되고 핵심은 해상풍력 개발 방식을 기존의 복잡한 개별 인허가 구조에서 정부 주도의 계획입지 제도로 전환하는 데 있습니다. 정부가 적합한 입지를 사전에 발굴하고 발전지구 내 사업자는 10개 부처 28개 법률에 따른 42개 인허가 절차를 일괄 처리할 수 있게 된다는 설명입니다. 쉽게 말하면 예전에는 민간이 입지를 찾고 주민 수용성과 각종 인허가를 하나하나 뚫어야 해서 사업이 질질 끌렸는데 이제는 정부가 먼저 틀을 깔고 속도를 내겠다는 겁니다. 실제로 정부는 올해 하반기에 제1차 예비지구 지정 계획도 밝히고 있습니다. 이건 풍력주 전체에 우호적이지만 그 중에서도 실제 공급 능력과 납품 이력이 있는 기업에 더 유리합니다. 3일 CNS는 바로 이 지점에서 시장의 관심을 받는 겁니다. 정책이 열리면 결국 돈은 말 잘하는 회사보다 만들어낼 수 있는 회사로 갑니다. 6. 숫자로 보는 체질 변화 가능성. 3일 CNS의 2024년은 적자였습니다. 하지만 2025년 잠정 실적을 보면 분위기가 조금 달라집니다. 2025년 4분기 매출은 약 593억 원, 영업이익은 약 35억 원, 순이익은 약 19억 원으로 최근 5개 분기 중 가장 높은 영업이익이 표시돼 있습니다. 또 2025년 연간 기준 손익구조 공시에 따르면 영업이익은 흑자 전환한 것으로 나타납니다. 즉 이 회사는 완전히 죽어있던 회사가 우연히 재료 하나 받은 것보다는 조금씩 개선 조짐이 보이던 회사가 대형 풍력 수주를 얹으면서 재평가 트리거를 만든 상황에 더 가깝습니다. 이건 투자자 입장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주식은 적자 회사가 계약 하나 받았다고 무조건 오래가는 게 아닙니다. 하지만 개선 조짐이 있는 회사가 구조적으로 성장 산업 수주를 누적하면 얘기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7. 그래서 이 종목의 본질은 무엇인가? 정리하면 3일 CNS의 본질은 세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첫째, 건설 기초와 구조물 제작 능력을 해상풍력 하부 구조물 쪽으로 확장해온 회사입니다. 둘째, 나궐 프로젝트, 일본 카타가미 프로젝트, 그리고 이번 영광 해상 관련 계약까지 이어지는 수주 레퍼런스 누적형 종목입니다. 셋째, 해상풍력특별법 시행이라는 정책 변화와 맞물려 국내 해상풍력 공급망 내에서 다시 한번 이름이 불릴 가능성이 생긴 회사입니다. 그러니까 이 종목은 단순 테마주라고 보기에는 내용이 있고 그렇다고 벌써 완벽한 성장주라고 단정하기에는 아직 확인할 게 남아 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테마가 실적으로 연결될 가능성을 보여주기 시작한 초기형 종목, 이 정도가 가장 현실적인 표현입니다. 8. 리스크도 분명히 봐야 한다. 좋은 얘기만 하면 대본이 아니라 홍보가 됩니다. 리스크도 분명히 봐야 합니다. 해상풍력은 산업구조상 프로젝트 지연 리스크가 큽니다. 정책이 좋아져도 실제 예비지구 지정, 발전지구 확정, 주민 수용성, 개통, 환경성 검토 같은 변수는 계속 남아 있습니다.
정부도 올해 하반기 예비지구 지정 계획을 말했지만 실제 사업화 속도는 단계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또 해상풍력 구조물은 철강 제작, 운송, 설치까지 연결되는 분야라 원가와 일정 관리가 중요합니다. 수주를 받는 것과 실제 수익성 있게 매출로 인식하는 건 또 다른 문제입니다. 특히 공사성 매출은 진행 기준으로 반영되기 때문에 투자자는 공시 하나보다 후속 실적 반영 속도를 같이 봐야 합니다. 즉, 이 종목을 볼 때는 풍력이라 무조건 간다가 아니라 풍력 수주가 앞으로 실적으로 얼마나 깔끔하게 연결되느냐를 봐야 합니다. 9. 마무리. 여러분, 3일 CNS를 오늘 하루 상한가 종목으로만 보면 이 회사의 절반밖에 못 봅니다. 이 회사는 원래 건설 기초와 구조물 제작 역량을 가진 회사였고 그 역량을 바탕으로 해상풍력 하부 구조물 영역에서 나걸 프로젝트 레퍼런스를 만들고 일본 카타가미 프로젝트까지 수주했고 이번에는 두산에너빌리티가 맡은 영광 야월 해상풍력 EPC 체인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여기에 3월 26일 시행되는 해상풍력법까지 겹치면서 시장에서는 3일 CNS를 단순 테마주가 아니라 국내 해상풍력 공급망의 실전형 수혜 후보로 보기 시작한 겁니다. 결국 이 종목의 관전 포인트는 하나입니다. 이번 급등이 뉴스 소비로 끝나는지 아니면 후속 수주와 실적 개선으로 이어지면서 이 회사가 진짜 해상풍력에서 자리를 잡아가는구나라는 확신을 시장에 주는지 바로 그 갈림길에 서 있다는 겁니다. 한 줄로 정리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3일 CNS는 그냥 풍력 테마에 묻어 오른 종목이 아니라 해상풍력 하부 구조물 분야에서 수주 이력과 정책 수혜 가능성이 겹치며 재평가를 받기 시작한 종목이다.